리밸런싱에 대한 압박들이 커서 하반기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조 막 이렇게 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살 수 있는 여력들이 더 커지는 거죠. 오히려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그럼 과연 어떤 쪽을 살 것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와 연결해서 기판대를 좀 내보낸다. 그러면은 펀더멘탈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폭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 분위기는 다 상향되고 있고 기판 외에 또 M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 소부장 쪽에서 또 가장 많이 얘기 나온 게 전공정 장비 쪽이겠죠. 네, 그렇죠. 가장 먼저 네, 이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시장의 급변동 또 반도체 하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요즘 하도 장이 어려우니까 물리학책을 사서 읽는데요. 네. 항상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탄력이 네. 올라갈 때도 과한데 싶을 때 사실은 과하게 올라갔죠, 그죠? 투탑이 네. 떨어질 때도 이 정도면 됐는데 항상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삼전닉스가 좀 버텨주면서 다른 종목들, 특별히 네. 반도체도 소부장을 우리가 좀 생각했던 거잖아요. 네. 오늘 이제 월요일 오늘도 이제 급락하는 때도 소부장이 아침까지 강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밀려버리면 소부장도 손이 잘 안 나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쪽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사이클이나 오팍이나 이쪽에 대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어느 정도 확증만 증거만 좀 확인되게 되면은 네. 돌아설 때 그다음에 또 수급이 또 빠르게 안정을 받게 되면 또 재차 강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살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이나 그게 어떻게 시장이 또 움직일지 모르다 보니까 더 저희가 좀 괴로운 거죠. 그 시간적 변화를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도 지금 분위기는 딱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SK하이닉스가 ADR을 상장을 통해서 네. 거의 이제 3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계획들이 쭉 있습니다. 벌써 이제 용인이나 아니면 또 패키징 테스트 이런 쪽에서 같이 또 공장을 이제 또 증축 그리고 또 설비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면 한국도 이번에 최태원 회장께서도 블룸버그와 인터뷰 때 얘기했던 얘기가 지금 우리는 빠르게 증설을 통해서 한 2배 이상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까지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수요가 워낙 많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게 되면은 그만큼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아니면 증설을 좀 이어가겠다는 분위기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증설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그럼 팹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럼 거기 들어가는 장비는 더 계속 또 보강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럼 거기다 플러스 알파 그러면 팹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또 부품 그리고 또 소재 이런 것들도 다 좀 큐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아마 결국에는 소부장의 가장 강력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는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 반도체가 이렇게 종합 반도체 업체가 가고 소부장이 따라가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부장의 상승은 과거에는 좀 이렇게 기관들이 그걸 주도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 지금 사실 국민연금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면 팔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살 수 없는 거고 그죠? 외국인들이 투탑을 팔면서 또 소부장을 사는 건 또 아니죠. 그런 상황들인데 네. 요즘 보게 되면 수급들은 약간 외국인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소부장 쪽에 입질은 들어옵니다. 입질은 들어오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주도주를 살 만큼의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약간 간 본다거나 그런 쪽의 매수는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 쪽에서 특히 연기금은 일단 리밸런싱에 대한 압박들이 커서 하반기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70조 무슨 50조 막 이렇게 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지수 때문에는 못 팔죠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네. 주식을 더 살 겁니다. 네.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빠져 있다. 그러면 괴리가 더 커져서 살 수 있는 자리가 더 여력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쪽으로는 오히려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그럼 과연 어떤 쪽을 살 것이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되는 것들도 혹시나 소부장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시장에서 또 이어가는 어떤 흐름들이 되겠죠. 네. 이렇게 지수가 급락할 땐 사실은 뭘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V자로 이제 급반등은 어렵겠지만 스타디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소부장 중에서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제 강했던 쪽이 이제 기판이고 기판 네. 전공정, 그죠? 네. 또 MLCC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분야별로 조금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기판 쪽들도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제 리포트를 보게 되면 네. 또 하나의 병목 현상이 가속화될 쪽들 음. 이걸 보면서 일단 지목을 한 거는 ABF 기판 관련된 어떤 대만 업체들을 많이 지목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와 같이 공급하는 특히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와 연결해서 기판들을 좀 내보낸다. 그러면은 이쪽들이 또 하나의 또 동력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어떤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거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국내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이번에 보다 보니까 앞단에서 병목 현상이 계속 된다고 해서 지금 증서를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기도 베트남이나 세종 공장이나 아니면 LG노텍마저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그거는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고 앞서 탑2 ETF 있죠? 이런 쪽에서도 그동안 많이 들어갔다가 지금 유출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수급이 꼬이면서 또 그대로 가라앉더라고요. 이것도 참 이게 펀더멘탈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폭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 분위기는 다 상향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또 다시 이제 저점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한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운 거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기판 외에 또 M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 이제 주가를 보느냐, 주가만 보느냐, 아니면 업황을 보느냐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네, 여전히 MLCC 그러면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무라타도 고점 찍고 거의 일본 회사죠. 무라타 제작소라고 하는 또 MLCC 글로벌 1위 회사들도 그럼 주가는 지금 거의 삼성전기와 비슷하게 폭락했어야겠죠. 아닙니다. 지금 한 61선 위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기와의 괴리가 또 장기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업황이 꺾였다는 걸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오히려 국내 쪽에서 그러면 업황이 아니라 다른 쪽의 변화였다고 수급적인 변화였다고 볼 수 있는 반증인데 주가는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다는 거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죠, 솔직히.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소부장 쪽에서 또 가장 많이 얘기 나온 게 전공정 장비 쪽이죠. 네, 그렇죠. 가장 먼저 또 장비를 반입하게 되면 전공정부터 들어갈 수 있겠다는 쪽이다 보니까 그 순서대로 보게 되면 가장 뭐 원일 IPS 얘기 많이 나온 거고 또 시총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늘었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게 또 새로운 ALD 쪽이 아니라 ALG라고 하는 원자 증착 장비 쪽들을 우리 새롭게 끌어내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뭐 태양광 장비와 이쪽들이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강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들인데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가 받고 거기서 대당 뭐 2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 고가의 장비들을 충분히 팔 수 있는지의 능력들이 같이 결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인정 그러면서 또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 쪽들도 같이 보시면서 일단 바라볼 때는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닥 내 그래야 코스닥이 많이 빠졌다가 안정을 받는데 올라올 때도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수급이 돌아온다 그러면 레벨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는 게 더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먼저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쪽이 급락을 하는데도 일단 그보다는 또 좀 그 전주에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반대로 반도체주가 고생하고 있으면은 일단 또 탄력들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괜찮아라는 것보다 자리 좀 잘 맞춰가면서 이쪽들이 덜 빠지고 여기가 그나마 하나의 또 돌파구로 마련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장비주를 좀 자리를 체크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후공정 쪽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들 이쪽들 지금 강화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거기서 수주를 또 테슬라 쪽으로는 이거 받았다 뭐 AI5나 이런 쪽으로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이게 테이프 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테스트가 끝나고 올해 말부터 양산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또 이걸 보는 나머지 에이직하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삼성 좀 하네. 그러면 이제 수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또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뭐 설계 IP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또 탄력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되고 있고 후공정 쪽에 또 하나의 또 이제 본딩 장비들이죠. 이것도 또 한미반도체가 1분기 실적이 되게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 좀 많이 밀려 있는데 네. 2분기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2분기는 좀 자신감 있게 나온다 그러면 반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자리나 흐름들 쪽에서는 너무 패키징 테스트 쪽도 지금 뭐 PSK 홀딩스 정도만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도 아마 자리는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HBM도 같이 신경 쓰는 쪽이고 또 전공정 관련된 쪽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DRAM 레거시 쪽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둘 다 보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